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전기기사 취득을 위해서 우리 최대한 열심히 좀 도와드릴 이번에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우리 강의할 이수영 교수입니다. 저 앞에 우리 우리 노랑돼지 교수님이 좀 우리 수업하신 부분도 있고, 그 말고 우리 나머지 과목들 제가 좀 강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우리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우리도 강의를 좀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항상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누구냐? 용어 정리예요. 용어를 내가 평상시 못 들어보던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우리도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용어가 내 귀에 조금 익숙해진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쏙쏙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우리 용어 정리 때문에 우리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조금 우리 용어가 이제 내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도 조금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많이 수월해질 거예요. 우리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전기기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 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 쪽에 쓰는 기계기구들이에요. 전기 쪽에 쓰는 우리 기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 건데, 대표적인 게 발전기, 그 다음에 전동기, 그 다음 변압기, 이런 기계들 여기에다 하나 추가하자 그러면 우리 정류기라는 기계까지 하면은 아마 정류기가 좀 거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시험에 어떻게 몇 문제 정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출제 유형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바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 거예요. 왜? 여기 좀 원래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예전에 학원 강의하고 할 때는 요거 한 번 강의하려고 그러면 한 거의 40몇 시간, 50시간을 막 강의하고 했어요. 일본 기초반 때. 근데 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압축 좀 해가지고, 지금 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기 쪽에 그래도 조금 우리도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전기 쪽에 조금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이해가 빠르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좀 줄이면서 시험에 요건 어떤 유형으로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만 정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관련도 기출문제집은 하나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 풀면서 요런 유형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한번 확인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각장 우리 분석한 것부터 우리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 전기기기라는 과목은 우리 직류기라는 게 있고,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크게 나누면은 요렇게 우리도 5개 파트로 좀 나누는 게 우리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교류 정류자기라고 제가 우리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냥 하나 정도, 그냥 평균 따지면 하나 나온다, 이렇게 좀 우리 봐두시는 게 좀 수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우리 유도기까지 우리 4개장, 여기까지가 우리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4개 했는데 평균 16개죠. 16문항이 2개 하나 하면 19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플러스로 각 장에 추가되는 문제들이 이제 하나, 2문제씩, 어떨 때는 유도기가 6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땐 변압기가 5문제, 동기기가 3문제만 나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은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한 문제, 마이너스 1문제 나올 때도 있고, 플러스는 1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거의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류기부터 유도기까지가 메인 핵심이다. 거기에 우리 정류기는 어떨 땐 2개, 어떨 땐 하나, 우리 1문제에서 2문제 이 정도 나올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핵심이고, 교류 정류자기는 굳이 많은 내용을 우리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맞추려고 많은 내용 공부하는 건 우리 우리 효율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만약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교류 정류자기 파트 문제가 나오면 얘는 문제 답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수월해요. 똑같이 나오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새로 신규로 우리 서브모타라든지 신규 문제 만들어내면 어차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버리는 문제.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한번 기출문제만 확인하는 이런 정도로만 해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일 핵심은 4개장, 우리 직류기부터 유도기까지가 제일 핵심이다. 확인 한번 우리 해두시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먼저 얘기 드릴 거는 우리 직류, 발전기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먼저 얘기할 게 우리 누구냐? 직류기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직류기라는 기계. 자, 우리 제일 기본이 되는 우리 기계가 직류기고, 자, 우리 직류기는 발전기와 그 다음에 우리 전동기 2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파트와 전동기 파트 좀 나눠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처음 얘기할 게 우리 누구 먼저? 발전기 먼저. 그다음에 간단하게 기본 원리들은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요 기본 원리들이 여기만 써먹을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써먹을 거예요. 어차피 발전기, 전동기 계속 나올 거니까 얘네들은 기본 원리들 우리 유사하게 비슷하게 계속 우리 이용을 좀 할 거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제가 우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요거는 제가 그냥 먼저 알아두시면 좀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드릴 테니까 우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발전기, 배전반, 우리 전동기라고 했는데, 우리 전력계통은 우리 전력이라는 과목도 있죠. 우리 노란돼지 노란돼지 교수님이 우리 전력 시간에 전력 많이 살 길이다 또 막 이렇게 떠들었을 것 같은데, 별로 우리 저보다 술 못 마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술 잘 마신다고 자꾸 우기고 우리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전력 시간에 보면은 우리 전력계통은 크게 발전 파트가 있고, 보내주는 송전 파트, 변화시키는 변전 파트, 나눠주는 배전 파트, 공급받는 수전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죠.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우리는, 근데 그 전력계통에 대해서는 전력 시간에 좀 얘기를 하고, 우리 기계 시간에는 뭐 할 거냐, 우리 수용가 측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수용가 측에서 한번 보면, 그냥 수용가, 간단하게 먼저 용어 설명 한번 하죠. 수용가 그러면 한전에다 전기요금 내고 돈 내고 전기 쓰는 모든 장소를 다 수용가라 그래요. 여기 학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리 집, 회사, 그다음에 뭐 우리 뭐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한전에다 전기요금 내고 전기 쓰는 모든 장소를 우리가 수용가라 그래요. 자, 그 중에 좀 빌딩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규모가 있으면 지하실에 우리 전기실이 따로 우리 두고 분리가 돼 있고, 전기실 안에는 이러한 비상발전기가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용가 안에 비상발전기가 있으면 정전이 일어나면 발전기가 돌겠죠. 발전기 돌아서 전기를 만들 거예요. 전기 만들고 나면 얘가 어디로? 내가 우리 볼 수 있게끔 얼마만큼의 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게끔 배전반에 표시가 될 거예요. 배전반에는 전압계도 있을 거고, 전류계도 있을 거고, 전력계도 있을 거고, 이런 계기에 얼마의 전압이 지금 뜨고 있는지, 얼마의 전류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배전반에서 이제 나눠지는 각 차단기들 가지고 나눠가지고 어디로? 각 이제 전기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전기 나눠주는 걸 우리가 배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눠주는 판넬, 배전반. 전기를 나눠주는 나눠주는 걸 우리가 배전 선로라고 그러죠. 우리 선로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한 곳에 이렇게 뭐 전동기라든지 아니면 등기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전기를 넣어줄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력계통을 한번 좀 우리 수용가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좀 먼저 잠깐 한번 보실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자, 발전기는 전기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부터 우리 유기기전력이다라고 좀 표시를 할 거고, 유기기전력 또는 유도기전력. 내가 쓰는 전압, 앞으로 내가 사용하는 전압, 공급받는 전압을 우리가 단자전압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단자전압 또는 뭐 전격전압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기를 넣어주면, 전동기는 뭐예요? 내가 전기 넣어줘야지만 돌아가면서 일을 하죠. 선풍기 같은 경우 내가 전기 넣어주면 돌아가면서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일을 하잖아. 맞나요? 전동기는 내가 넣어주면 실제로 우리 전동기를 돌려주는 전기, 걔를 우리 두고 역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는 기전력이다. 뭐 역기전력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셔도 되고, 자, 얘네들의 관계를 좀 먼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발전기가, 자, 우리 이 건물이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220V라는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자, 220V의 전기 만들어냈는데, 얘를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 만들어서 배전반으로 이제 보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로가 깔려 있겠죠. 선로는, 우리 모든 선로는 뭐가 좋다? 짧고 굵은 게 좋아요. 짧아야지만 전압가가 덜 발생하고 굵어야지만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220V 전기 만들어서 배전반까지 선로를 통해서 얘를 보내주다 보니까 중간에 전기가 빠져나가더란 얘기예요. 얘가 우리 두고 전압 강화라는 전기가 빠져나가. 예를 들어 5V가 한번 빠져나갔다고 보죠. 그럼 나는 220 만들었지만 5V가 샜대요. 그럼 배전반에 전압계, 여기에 이제 전압계가 전압을 지시할 건데, 이 전압계는 몇 볼트 지시한다? 215V 지시하겠죠. 얘는 220 만들었지만 나는 얼마 지시해? 215V. 왜? 중간에 요만큼이 빠져나갔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누굴 봐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쳐다보죠. 전압계 탁 쳐보고, 얘 215V 만들어내 인식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발전기는 항상 내가 만들어진 전압이, 내가 만들어낸 전압이 내가 쓰는 전압보다는 항상 뭐 할 거다? 클 거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손실 뺀 나머지 전압을 내가 사용을 할 거란 얘기예요. 굳이 따지면 얘가 만드는 걸 입력, 우리 내가 사용하는 걸 출력이라고 보면, 자, 얘가 우리 누가 된다? 손실이 돼요. 그래서 입력은 출력과 손실을 더하면 뭐가 된다? 입력값이 된다.
그래서 215, 5 더하면 얼마 된다? 220.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유도기전력은 내가 쓰는 전압보다는 당연히 모아야 돼. 큰 게 정상이란 얘기야. 일반적인 기기들은. 자, 발전기는 내가 만든 기전력이 우리 두고 내가 쓰는 전압보다 커야 정상이지만 전동기 한번 넘어가죠. 전동기는 자 215V라는 전압을 얘가 만들었다는 걸 내가 금방 알았어요. 자, 여기에다 차단기 하나 달아가지고 야, 너 모타 내가 너한테 전기 줄게. 얼마? 215V. 215V 줬더니 얘도 중간에 선로에서 전압 강화가 빠져나가 손실이 5V라는 손실이 또 빠져나가. 그러면 실제 요 모타를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압은 얼마다? 210V밖에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요 전동기를 회전시키는데 실제로 돌리는 데 들어간 요 전기를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기전력 값은 내가 공급해 준 전압 215V보다는 항상 작네. 얘를 내가 공급해 준 거고 실제로 일을 하는 건 210V가 일을 하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전동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배전반 측이 내가 공급해 준 입력 측이 되고, 요 역기전력, 실제로 전동기를 돌려주는 요 역기전력이 출력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빠져나간 손실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면 전동기 출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공급해준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뭐가 나온다? 출력값이 나올 거다. 215에서 5V 빼니까 210V 되더라. 맞아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쓰는 전압, 단자 전압이 전동기 우리 누구 돌려주는 역기전력보단 얘가 더 크더란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자, 결론. 발전기는 기전력 값이 항상 누구보다 크다. 단자 전압보다 커야 된다. 내가 쓰는 전압보다. 우리 전동기 같은 경우는 항상 전동기를 돌려주는 역기전력보다 내가 쓰는 전압, 내가 공급해준 전압이 항상 더 커야 된다. 정상적인 기기들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네들 발전기와 전동기를 우리 관계를 한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유기기전력은 출력에다 손실 더한 거. 전동기 역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전동기 역기전력 출력은 우리 입력에서 손실을 뺀 나머지가 우리 출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입력과 출력과 손실의 관계를 한번 좀 보여드린 거고, 얘네들 관계는 계속 갈 거예요. 뒤에도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갈 거니까 입력, 출력, 손실 관계 한번 잠깐 봐두시라고 얘기 드렸고, 자, 여기에 우리 핵심은 발전기 유기기전력은 내가 쓰는 단자 전압보다 항상 뭐 해야 된다? 커야지 정상이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역기전력은 자, 우리 전동기를 회전시켜주는 역기전력은 우리 공급해준 단자 전압보다 작은 게 정상이다. 그럼 발전기 기전력과 전동기 기전력을 비교하면 항상 누가 큰 게 정상이다? 발전기 기전력이 큰 게 더 정상이에요. 그러면 요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기전력이라는 값과 우리 속도는 비례해요. 그럼 발전기 회전 속도와 전동기 회전 속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누가? 발전기 거 회전 속도하고 전동기 거 우리 누구 회전 속도, 얘를 우리 누구 비교를 한다 그러면 누가 항상 빨라야 정상이다. 발전기 회전 속도가 빠른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인 기계들은. 아시겠나요? 과제 우리 내용 한번 좀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보면 손실이 얼마 빠져나갔는지 이런 걸 잘 몰라. 왜?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 손실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이상적인 기계 이론상 얘기할 때는 우리 손실을 무시할 때는 어떻게 되냐. 기전력이나 단자 전압이나 우리 역기전력이 다 똑같이 놓고 계산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기계에다 손실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은 유기기전력 값이나 역기전력 값이나 기전력을 다 똑같이 놓고, 나중에 토크 넘어가면 그래. 전동기 토크 때 얘네들의 값이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우리 누구 계산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참고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전압을 단자 전압, 전격 전압, 사용 전압, 부하 전압, 전부하 전압 뭐 이런 표현으로 쓸 건데 다 똑같은 전압이다. 실제 내가 쓰는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전력 말고 이렇게 나오는 전압들은 내가 쓰는 전압이고, 나중에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 무슨 전압이다? 선간 전압이다 라고 좀 먼저 한번 인식을 해두세요. 기억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자, 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기초적으로 먼저 한번 알아두시라고 얘기 드린 거고, 이제 실제 안에 들어가서 내용들 가지고 우리 문제랑 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자, 그럼 여기 우리 직류기 원리하고 나와있죠. 먼저 일단 우리 직류기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건 직류 발전기 원리야.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이 누가 알아냈냐? 플레밍이 알아냈는데 오른손 갖고 알아냈다 그래서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플레밍의 오른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칙이다? 발전기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나오면 발전기, 뒤에 가겠지만 왼손 나오면 전동기. 항상 발전기와 전동기는 무슨 관계냐?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발전기가 오른손이면 전동기는 반대, 왼손. 발전기가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면 전동기는 반대, 왼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항상 얘네들은 반대 관계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손 세 손가락 가지고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 가지고 알아냈다.
그래서 우리 누구 오른손 세 손가락 갖고 알아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손가락 표현해놨죠. 자석의 힘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 내가 우리 이 도체를 한번 움직여봤어요. 이렇게 우리 움직였더니 뭐 하더라? 요 우리 중지 손가락 방향으로 요 도체 기전력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여기서 만들어진 요 자기 에너지가 뭐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요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요걸 오른손으로 알아낸 게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 엄지는 누구냐?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 회전 방향을 얘기를 하고, 우리 검지가 얘기하는 건 누구냐? 자속의 방향. 자속은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작용하는 방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곳에 도체를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중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알아낸 게 누구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기억하는 데 도움되면 오른손 법칙은 누구다? 발전기 법칙이야, 발전기.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갈까요? 오빠. 우리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이다. 오빠.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세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누구다? 운동 방향. 운동의 방향, 자속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이래요. 앞 글자 따서 운자기, 운동, 자속, 기전력의 방향. 그래서 이 손가락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발전기 법칙은 뭐냐요? 오른손 법칙은 무슨 법칙이니? 발전기. 이렇게 찾으라고 나올 거예요. 기억 한번 해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오른손은 발전기, 오빠. 얘네들이 오빠 했다가 운이 좋으면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자기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오빠에서 자기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 오른손은 발전기. 그래서 우리 운자기, 운 좋으면 자기로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 누구? 검지는 우리 자속, 중지는 누구? 기전력. 얘는 누구를 알아보는 거냐? 요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게 오른손 법칙이에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 발전기 법칙은 뭐냐? 오른손 법칙은 뭐냐? 이러고 물어볼 거니까 기억 한번 해두시고, 중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대? 기전력. 기억 한번 해두시자. 다른 과목에도 나올 거예요. 다른 과목에도 우리 나올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이제 반대죠. 전동기는 플레밍의 뭐? 왼손 법칙이 용한대요. 왼손은 우리 누구 무슨 법칙? 전동기 법칙. 그래서 오른손 발전기, 왼손 전동기. 우리 누구 둘 다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고, 요건 세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운동과 자석은 똑같아요. 운동과 자석은 똑같은데 중지 손가락이 누구다?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얘는 자석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한번 흘려줘 봤어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 도체에 힘이 작용하더라. 이 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 얘는 우리 누구 거꾸로 왼손이니까 이렇게 갔죠. 자석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 우리 누구 전류, 중지손가락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줬더니, 자석이 가고 전류를 흘려줬더니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누구 힘이 작용하고 이 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쪽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우리 회전 방향, 요걸 알아보는 게 누구다? 전동기 왼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운동, 자속, 전류. 그래서 운자전 세 손가락 한번 기억을 한번 해두시자. 자, 전동기 왼손 나오면 누구다? 전동기. 오른손 나오면 발전기.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암페어나 앙페르나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암페어로 나올 때 있고 앙페르로 나올 때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오른나사 법칙이다 아니면 줄여서 그냥 오른손 법칙이다 이러고도 좀 얘기를 하죠. 얘는 전류를 흘려주면 우리 전선 주위에 뭐가?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더라. 요 자기력선의 방향을 알아보는 게 누구다?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자, 이러한 도선에다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한번 흘려줬더니, 전선을 흘려줬더니 우리 네 손가락 방향으로,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더라? 전선 주위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얘기, 자기력선이. 그래서 엄지가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면 네 손가락은 자기력선의 방향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선의 방향을 알아보는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거꾸로 이번엔 전선에다가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나타낼 땐 네 손가락이 얘 회전하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한번 코일을 이렇게 감았대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자, 이렇게 전류가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좀 우리도 까다로워져. 엄지 가니까 네 손가락, 올라가니까 네 손가락, 올라가니까 네 손가락, 반대는 또 반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바꿔보자. 네 손가락으로 전류가 우리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감겨가는 이런 방향이죠. 네 손가락으로 전류가 감겨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두고 전류가 흐르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뭐가?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 자석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자석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지가 전류면 네 손가락이 자석의 방향, 네 손가락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나타내면 엄지가 자기력선 방향, 자석의 방향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발전기는 요 원리를 좀 이용을 할 건데, 여기다 내가 이러한 하나의 우리 도체를 한번 넣어놨어요. 그냥 쇳덩어리에.
우리 그냥 쇳덩어리 일반 도체. 그냥 아무 우리 쇳덩어리라고 좀 생각해 두셔도 되고, 여기다 전류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전류를 한번 우리 코일을 이렇게 감고 전류를 한번 흘려줘 봤더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그러면 항상 우리 자기력선은 어디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그냥 일반 도체였는데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누구를 흘려주니까 전기를 이렇게 흘려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전기를 한번 흘려줘 보니까 요 도체가 뭐가 되더라? 전자석이 되더란 얘기예요.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해보셨죠. 전자석. 그래서 전자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전자석의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도체 코일 감고 전류 흘려주면 뭐가 된다? 전자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감으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쪽으로 자석이 나오니까 얘가 N극이 되고, 전류 방향이 반대로 되면 만약에 이렇게 감았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 같으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에 우리 자석이 나오면 얘가 N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전류가 우리 흐르는 방향과 네 손가락이 전류를 나타내면 엄지가 자기력선의 방향을 나타내더라. 자, 기억을 좀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러면 얘네 가지고 이제 발전기 내부 하나씩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죠. 자, 발전기 구조예요. 발전기나 전동기나 구조는 똑같이 생겼다라고 보셔도 돼요. 발전기나 전동기 똑같이 생겼고, 전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전기, 우리 끄집어낼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전동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여기 NS라고 써놨는데 그냥 쇳덩어리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일반 쇳덩어리야. 그냥 우리 쇳덩어리인데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코일을 감을 거예요. 코일을 이렇게 코일 감아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코일 감을 거예요. 코일 감아서 나중에 요 코일에다가 이제 이렇게 전기를 한번 우리 공급을 해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전류를 이렇게 우리 공급을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쇳덩어리라 그랬죠. 그냥 일반 쇳덩어리인데 코일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이제 얘가 뭐가 된다? 전자석이 될 거란 얘기예요. 전자석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전자석 원리를 이용을 할 거구나. 그래서 얘가 무슨 극? N극. 얘가 무슨 극? S극이라는 전자석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까맣게 칠한 부분이 누구다? 코일을 지금 칭칭칭 감았다고 표시한 거고, 권선. 자, 요게 우리 누구다? 요게 우리 누구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 우리 얘가 누구다? 계자권선이고, 계자에다 지금 코일 감은 거예요. 그러면 계자에다 코일 감고 전류 우리 흘려주면, 자, N극에서 S극으로 빵 하고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자석이.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럼 요게 지금 요 점선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N극에서 S극으로 간대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의 우리 폐회로를 이루기 때문에 요 도체를 타고서 다시 어디로? N극으로 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 순환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밖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구나, 순환하는구나 한번 좀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석이 N극에서 S극으로 자석이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요 가운데 있는 요 동그란 부분 얘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얘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돌리면 얘가 돌아가면서 이제 뭐 하냐? 얘가 이 돌아가는 요 부분, 요 큰 부분을 우리가 전기자라 그래요. 전기자.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 그래서 전기자, 다른 말로 회전자라는 표현을 쓰고, 얘를 돌리면 요 자석을 끊으면서 자석이 쇠괴되면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져요. 자석이 쇠괴되면서 자기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 변환 법칙에 의해서 자석의 힘, 자기 에너지가 전기의 힘, 전기 에너지로 바뀌더라. 자, 그러면 자석의 힘이 세면 전기적인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자석의 힘이 약하면 전기 에너지도 조금밖에 안 만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우리 여러 번 좀 써먹을 건데, 아까 여기다 코일 감는다 그랬죠? 자, 계좌에다 코일 감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전기 공급해 준다 그랬죠? 계좌에다 흘리는 전류를 IF, 이제 필드 약자 따가지고 이렇게 IF를 표시하고, 얘는 계좌에다 흘려준다? 계좌 전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계좌 전류. 계좌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많이 흘려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석의 힘이 뭐 할 거다? 세질 거예요. 자석의 힘이 세질 거고, 이 전류를 조금만 흘려주면 조금만 흘려주면 전자석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석이 약할 거야. 그래서 자석의 힘이 약해질 거예요. 그럼 이 자석의 힘은 누구에 의해서? 계좌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자석이 세지고, 전류를 조금 흘려주면 자석이 약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요 계좌에 흘려주는 전류는 누구하고? 자석하고 비례관계. 그래서 계좌 전류와 자석은 같이 놓고 보셔도 돼요. 왜? 얘가 커지면 커지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계산 문제 풀 때 계좌 전류 넣어야 되는데 없으면 얘를 대신 집어넣어요.
또는 자속을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누구를 계좌전류 대신 집어넣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한번 좀 설명드린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계좌가 해주는 역할은 뭐 한다? 점선 쪽, 우리 점선 방향으로 N극에서 S극으로 뭘 만든다? 자속을 만들어내는 게 계좌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계좌에다 전류 흘려주면 전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얘는 뭘 만든다? 자속을 만들고, 안에 있는 요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이제 자기적인 에너지를 뭐로 만든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더라. 그래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건 누구다? 전기자. 전기자가 이제 만들어내면 처음에 요 전기자가 만들어내는 전기가 누구냐? 교류전기예요, 교류. AC 교류를 만들어내면 얘를 요 지금 안쪽에 또 이렇게 우리 빗금쳐 있는 우리 누구 동그란 부분이 있죠? 얘가 우리 누구냐? 정류자예요, 정류자.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 누구? 정류자. 정류자 요 부분은 교류를 만들어준 여기 있는 코일이 이제 정류자로 연결되면 요 정류자에서 교류를 AC를 뭐로? DC 직류로 바꿔줘요. 명칭이 직류기죠. 우리 직류전기 만드는 기계예요. 그래서 교류전기를 전기자에서 만들면 정류자로 보내가지고 뭐로 바꿔줘? 직류로 바꿔주고, 직류로 바꿨으면 내가 끄집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류자에 이렇게 우리 누구 브러쉬를 달아놔요. 브러쉬. 이렇게 달아서 얘가 일명 브러쉬라고 그래요. 브러쉬. 자, 브러쉬를 달아서 이제 직류로 바꾼 전기를 내가 끄집어서 뭐 하자? 내가 사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로 바꾼 거를 밖으로 끄집어서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브러쉬. 그래서 브러쉬는 해주는 역할이 내부 회로와 밖에 있는 외부 회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계좌는 자속 만들고 전기자는 그 자속을 끊어서 전기 만들고, 그 만든 교류 전기를 정류자가 뭐로? 직류로 바꿔주면 브러쉬가 뭐 한다? 밖으로 끄집어가지고 이제 내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 이게 직류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한 거고, 자, 요것도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여기 빈 공간이 있죠. 딱 붙어 있으면 마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약간 떨어뜨리더란 얘기예요. 자, 요거 우리 얘 떨어뜨린 거를 우리가 공극이라 그래요. 계좌와 전기자의 빈 사이 공간을 공극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얘네들 갖고 이제 시험에 어떤 것들 나오는지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직류 발전기 구성은 계좌라는 게 있고 전기자 있고 정류자 있고 브러쉬가 있더라. 얘네가 우리 메인 핵심 구성이고, 공극은 여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계좌, 전기자, 정류자, 얘네 세 가지가 직류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직류기 3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정류자, 우리 전기자, 계좌 세 개를 묶어서 직류기 3요소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직류기 3요소끼리 묶인 걸 찾으래요. 세 개 묶인 거 찾으면 되겠죠. 직류기 3요소가 아닌 걸 찾으래요. 요거 세 개 빼고 찾으면 되겠네. 맞나요? 그런 형태 문제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우리 찾을 때는 직류기 3요소는 다 정류자, 전기자, 계좌, 자자로 끝나네. 맞아요. 자, 그래서 다 자자로 끝나는. 자, 우리 누구? 얘네들은 자자로 다 끝나는 거 3자 찾아요. 3자. 3자 찾아도 되고, 아니면 앞글자 따서 정전계, 이렇게 제가 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기학 시간에 가면 정전계와 정자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전개권. 그래서 정전계, 우리 자기학 시간에 정전계 나오면 요거 누구다? 직류기 3요소구나. 한 번씩 상기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면 계좌. 요 계좌는 밖에 틀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거 우리 고정자라는 얘기를 우리 고정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영어로는 우리 필드라 그래요. 그래서 계좌에 관련된 건 앞으로 약자 붙일 때 F자를 많이 붙일 거예요. F자 붙은 건 다 누구 거? 계좌 거. 이렇게 좀 보셔도 우리 무리 없을 거예요. 계좌는 해주는 역할이 누구다? 자속을 만든다. 누굴 만들어낸다? 자속을 만드는 게 누구다? 계좌다. 앞으로 주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누구냐요? 찾으래. 계좌 찾으면 되겠네. 이런 형태 문제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두 번째는 우리 전기자. 전기자는 우리 앞에 그림에서 안에서 회전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회전하면서 자속을 회귀하더라. 자속을 끊더라. 끊어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다? 전기자. 그래서 전기자는 회전한다 그래서 회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아마추어. 그래서 A자를 이제 붙일 거예요. 앞으로 소문 A자 붙은 건 다 누구? 아마추어 약자 따서 전기자에 관련된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얘 구성은 우리 전기자 권선이 있고 전기자 철심이 있더라. 아까 이렇게 우리 누구 전기자가 있으면 원래는 전기자 안에 이렇게 다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홈이. 다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이 홈 안에 코일을 막 감아요. 여기도 감고 여기도 감고 이렇게 우리 코일들을 감아요. 이렇게 감으면 실제로 요 밖에 있는 철심, 쇠덩어리에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요 권선 코일에 이제 전기들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요 코일에 유도가 된 전기를 정류자로 보내서 뭐한다? 정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과 우리 코일, 우리 철심 두 가지로 좀 나눠지고, 요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건 어디에? 권선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선에. 하지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좀 잘 출제가 되는 게 얘네들 갖고 좀 출제가 잘 돼.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전기자 철심은 뭐로 만들었냐? 규소를 넣고 만들었다. 규소광판. 층층층 싸서 만들었다. 그래서 성층철심이라 그래요. 요 기기들은 회전만 하면은 바로 우리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손실이 존재돼요.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 넣고 만들었다. 규소광판. 층층층 쌓았다. 성층철심. 자, 얘네들을 우리 집어넣으면 누굴 줄일 수 있냐? 전체적인 철손이라는 값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규소광판을 성층하면은 우리 누굴 줄일 수 있다? 우리 철손이라는 걸 줄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규소를 집어넣으면 누굴 줄여주냐? 히스테리손을 줄여주더라. 아, 규소 나오면 누구? 히스테리손 감소. 우리 층층층 싸서 만들었대요. 층층층 싸서 만드니까 누가 줄어든다? 와류손이라는 게 감소를 하더라. 또는 우리 맴돌이 전류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규소를 사용하면 우리 누구? 히스테리손을 줄일 수 있고, 히스테리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다? 규소광판을 사용을 해주더라.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출제되는 거, 다음 중 규소광판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봐요. 그럼 누구? 히스테리손 감소 찾으면 되겠네. 히스테리손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해주니요? 규소광판 찾으면 되겠죠. 거꾸로, 자, 층층층 싸서 만드는 성층철심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니요? 그러면 누구?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주면 되니? 우리 성층철심을 사용해주면 된다.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소광판이라 그랬는데, 규소를 집어넣는데 이 강판의 두께가 얼마냐? 0.35에서 0.5mm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봐요. 규소광판 두께 하나만 물어보면 0.35 찾고, 얼마에서 얼마 그러면 0.35에서 0.5 찾고, 이런 형태로 우리 두고 출제가 되더라. 자, 얘네들은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정류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얘는 뭐 해준다? 교류기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준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누구? 우리 정류자가 해주는 역할이 되더라. 그 다음에 얘는 항상 누구랑? 브러쉬와 뭐에 있다? 접촉이 돼 있어요. 붙어 있어. 그래서 얘가 직류로 바꿔주면 브러쉬가 쭉쭉 뽑아가요. 쭉쭉 뽑아가는 이런 역할을. 그래서 항상 브러쉬와 접촉이 돼 있다. 붙어 있다. 그래서 정류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인데, 자, 얘는 우리 계산 문제로 나올 거예요. 얘도 우리 누구냐? 계산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슬롯 내부 코일 변수가 얼마고 슬롯 수가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2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 우리 정류자 편수. 각각 우리 정류자 편에 대한 개수가 몇 개인지 산출이 돼요. 요걸 묶은 걸 우리가 총 도체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기전력 시간에 가면 좀 얘기를 할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누구 계산 문제 있고, 얘도 극수가 얼마고 기전력이 얼마고 정류자 편수 얼마다 다 주어져요. 주어지는 거 넣고 계산기 누르면 돼요. 요런 게 한 두세 문제 될 거예요. 우리 관연대에 나왔던 게 한 두세 문제 정도 되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얘는 공식으로 나올 거예요. 공식으로. 자, 우리 정류자 편간 위상차는 어떻게 되냐? 공식 찾기 나오니까 공식 한번 확인해 두시자. 출제 빈도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 정도. 네 번째, 우리 브러쉬라는 게 있죠. 우리 브러쉬는 해주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전기자 권선 내부 회로하고 외부 회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해주는 게 누구다? 브러쉬. 그래서 정류자가 직류로 바꾸면 브러쉬가 뽑아가더라. 맞나요? 근데 내부 회로라고 안 나오고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고, 브러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자, 브러쉬 종류에는 탄소 브러쉬, 금속 흑연질 브러쉬 외에도 뭐 우리 누구 전기 흑연질 브러쉬도 있고, 우리 누구 뭐 이런 우리 흑연질 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 한 종류 4가지 정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자, 물어보는 거는 접촉 저항이 큰 우리 브러쉬가 어떤 거냐?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를 찾으래요. 그럼 누구? 탄소 브러쉬. 탄소 브러쉬 특징은 뭐가 있냐 그러면 접촉 저항이 크다 찾아주면 되고, 두 번째, 전기분해 등 저전압 대전류형에 사용되는 우리 브러쉬는 누구니요? 저전압 대전류형에 사용하는 브러쉬 찾자 그러면 금속 흑연질 브러쉬 요거 찾아주면 되더라. 자, 우리 브러쉬 홀더 압력은 이런 네모나 우리 홀더에다 브러쉬를 꽂고 스프링이 꽉 눌러줘요. 스프링이 요거 눌러주는 압력은 0.15에서 0.25kg/cm 제곱 이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더라. 자, 다음 브러쉬가 이제 뒤에 가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나올 건데, 반작용에 의해서 브러쉬가 중성축이 움직여요. 그러면 브러쉬도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 요 움직일 때 브러쉬를 이동시켜주는 거 누구 있다? 로커라는 장비가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이니까 참고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 공극이라는 건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빈 공간 얘기한다 그랬죠. 빈 공간 얘기하고. 자, 얘는 공극의 간격은 한 조그만 거는 3mm, 중대형은 6에서 한 8mm 돼요. 그래서 전체 3에서 8mm 정도 되더라. 간격 물어보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얘는 누구냐? 안에 우리 하나의 공기예요. 공기다 보니까 우리 자기 회로 중에 공기도 하나의 저항체죠. 엄청 저항값이 큰 저항체야.
그래서 자기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이 누구다? 공극이다.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얘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 문제는 뭐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좀 볼까요?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플레밍의 오른손 나왔네. 오른손 법칙에 따르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 오른손 나오면 무조건 누구 찾자? 발전기. 직육이든 교력이든 신경 쓸 거 없이 오른손 나오면 무조건 누구? 발전기. 몇 번? 1번 되겠네요. 두 번째, 직육이를 구성하는 3요소 찾으래. 직육이 세 가지. 계자, 전기자, 정유자. 다 뭐로? 자자로 끝나는 거 찾으면 된다 그랬죠. 계자, 전기자, 정유자. 우리 누구? 얘가 직육이 중요 3요소가 되더라. 2번 되겠죠. 자, 3번은 전기 기계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킨대요. 히스테리시손 감소 그러면 누구 찾자? 히스테리 나오면 규소광판. 찾으라 그랬네. 몇 번? 2번. 4번은 자, 전기기계 철심을 성층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유. 성층. 우리 철심은 층층층 쌓아서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와류선 줄이려고. 맞아요. 그래서 성층 나오면 와류선. 성층 나오면 우리 와류선. 히스테리 나오면 규소. 항상 우리 기억해 두시자. 출제 빈도도 우리 높은 거니까 기억해 두시자. 자, 5번은 그냥 한번 그냥 이런 형태 문제 나온다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직류발전기 유기기전력이래요. 자, 얘네들 기호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다 알아야 돼. 이는 누구다? 기전력. 극수, 그럼 극수는 P로 표시래요. 우리가 P. 정유자 편수는 얼마? K. 자, 그러면 정유자 편수, 기전력, 극수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누굴 구하래? 맨 끝에 정유자 편간 평균 전압은 얼마냐? 그래서 평균 전압은 우리 정유자 편수분의 극수 곱하기 기전력이라 그랬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하는 이런 형태 문제가 있다. 공식 알면 넣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6번째, 저전압 대전류에 가장 적합한 브러쉬. 저전압이면서 대전류용 기기에 사용되는 브러쉬를 물어봤죠. 접촉장이 크다. 탄소 브러쉬. 저전압 대전류용에 사용한다. 무슨 브러쉬? 금속 흑연질 브러쉬. 뭐 이렇게 우리 물어보는 문제 있다라 그랬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우리 구조에 대한 내용 가지고 몇 문제만 한번 풀어봤어요. 문제는 더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몇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누구냐?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시험에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요걸 알아야지만 기전력 파트나 토크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그다음 기전력과 토크 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 자, 직육에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전기자에다 홈 파놓고 이렇게 홈 파놓고 뭐 한다 그랬어요? 코일 감는다 그랬죠. 어떻게 감을 거냐? 요 권선 감는 방법 얘기예요. 그러면 직육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전기 다 마찬가지예요. 직육이, 동기기, 유도기 무조건 권선법은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쓸 거예요. 자, 그 안에 또 중권이나 파권이라는 권선법을 쓰겠다. 우리 핵심은 요거지만 자, 먼저 요거 한번 갈까요? 앞으로 직육이, 동기기, 유도기라는 회전기기가 나오고 권선법 물어보면 3개 물어보면 얘네 3개 찾고 2개만 물어봐요. 2개 물어보면 이 중에 몇 개? 2개끼리 묶인 거 찾으면 돼. 2개끼리. 아시겠나요? 그래서 3개 물어보면 3개 묶인 거, 2개 물어보면 요 중에 2개 묶인 거 하나만 물어보면 최다 얘 갖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육이 전기자권선법 하나 물어보면 2층권, 동기기 전기자권선법 2층권, 유도기 전기자권선법 2층권. 아시겠나요? 하나 물어보면 2층권 물어볼 거다. 자, 여기선 요 두 개 이제 비교하는 게 관건인데, 자, 중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병렬권이라고 그러고, 파권은 다른 말로 직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권은 다른 말로 무슨 권? 병렬권. 파권은 다른 말로 무슨 권? 직렬권. 나중에 이렇게 명칭 바꿔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심하게 아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 심한데, 우리 코로나 걸리면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우리 심하게 아픈 걸 우리 중병 걸렸다 그러죠. 그래서 중권은 병렬권.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실직자들도 많이 생겼죠. 우리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분들도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다가 우리 잘리면, 우리 잘렸다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우리 뭐라 그래요? 잘리면 우리가 파직당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파권은 무슨 권? 직렬권. 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자. 자, 여기 알아둘 건, 병렬 그러면 우리 병렬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냐? 전압이 다 똑같아요. 병렬로 어떤 걸 연결하면 걸리는 전압들이 다 똑같이 걸려. 그러니까 전압이 변하지 않고 다 똑같아. 그러면 병렬로 여러 개를 연결하면 전압은 다 똑같지만 전류는 걔네들을 다 합한 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압은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니까 우리 별로 안 큰데 전류가 엄청 커져. 그래서 우리 중권, 우리 병렬권 어디 쓴다? 저전압이면서 전류가 커지는 대전류용에 우리 사용을 해주더라. 파권은 반대. 항상 둘 중에 둘 다 암기하기 뭐하면 하나만 외워요. 하나만. 그래서 나머지는 뒤집으면 돼.
그래서 파권은 직렬권이라 직렬에서는 전류가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류가 항상 똑같고 전류는 똑같지만 대신 누구 여러 개 걸면 걸수록 뭐 전압이 더 커져요. 전원을 여러 개 걸면 전압이 더 커지더라 해서 전류는 변화 안 되지만 전압을 높일 수 있는 고전압령에 쓸 수가 있다. 두 개는 무슨 관계? 반대. 자, 여기서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중권은 전기자 병렬회로스나 브러시수가 항상 누구랑 같다? 극수와 똑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걸 계산해야 되는데 병렬회로수가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고 극수가 항상 주어져. 그러면 중권일 때는 병렬회로수 극수 똑같으니까 극수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대신 파권이는 전기자 병렬회로스나 브러시수가 무조건 두 개, 극수가 몇 극이든 하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두 개. 그러니까 파권이라고 나오면 다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병렬회로는 무조건 얼마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극수가 4극이래요. 4극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자, 우리 중권으로 감으면 병렬회로수는 몇 개? 극수와 같아야 되니까 4개가 되고 파권이다 그러면 파권으로 감으면 권선을 파권으로 감으면 병렬회로수는 무조건 몇 개? 2개. 극수하고 상관없이. 얘가 8극이다 그러면 얘 얼마? 8개. 얘는 그냥 2개.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항상 중권인지 파권인지 우리 기전력이나 토크 계산할 때 병렬회로수 안 주어질 거예요. 중권 파권이라는 말만 나올 거예요. 기억 한번 해두시고 항상 중권은 극수와 똑같다. 병렬회로수 우리 브러시수가 파권은 극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다? 무조건 2개다. 자, 단중이라는 건 중권을 한 번 감은 거. 단중 중권 그러면 단중 파권 그러면 파권을 한 번 감은 거고 다중은 여러 번 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중자 보이면 그냥 단권에다가 단중에다가 뭐만 다중자 n만 곱해주면 돼요. A는 우리 누구 병렬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다중자 보이면 여기다 다중자 n만. 병렬회는 무조건 2개다. 다중자 보이면 뒤에다 그냥 우리 다중도 n만 붙여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균합판이라는 건 중권은 균합판이 필요하고 파권은 균합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갖고 틀린 걸 찾으시 이렇게 우리 누구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장점 이점에 대해서는 요거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파권은 뭐 소전류 고전압력이라 그랬죠. 전압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전기자 병렬회로가 여러 개 있으면 전기자 병렬회로 여러 개 중에 하나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하나에 흐르는 전류 요걸 한번 구해보고 싶대요. 자, 하나에 흐르는 전류 구하고 싶으면 전기자 병렬회로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기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병렬회로수로 나눠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누구? 중권 파권이란 말 주어질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누구 설명 한번 좀 드렸고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류계주로 사용되는 권선법 물어봤네요. 직류계 사용되는 권선법 3가지 물어보면 우리 누구?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고패2 3개 찾으면 되겠네.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찾으면 패로권, 고상권, 이층권 3개 묶인 거 몇 번?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직류계에서 밑줄 칠 게 우리 단중이 아니라 다중중권이래요. 밑줄 다중중권. 우리 전기자 병렬회로수는 어떻게 되니요? 자, 중권은 병렬회로수 극수 똑같다. 다중이라는 말 보이면 여기다 누구만? 다중도만 곱해줘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다중중권은 어떻게 된다? 병렬회로수랑 똑같은데 거기 누구만? 다중도 n만 하나 곱해주면 되더라. 3번은 직류 분권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중중권으로 가면 어때요? 근데 단중이다, 다중이다. 말 없으면 우린 기준이 무조건 단중이에요. 다중 말 없으면 무조건 우리 누구? 단중중권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단중일 때는 누구? 병렬회로수나 우리 누구? 극수나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 병렬회로수나 브러시수는 누구랑 똑같다? 극수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브러시수는 극수와 같아야 된다. 맞는 게 몇 번? 1번 되나요? 항상 똑같아야 되더라. 확인 한번 해두시고 4번은 직류계 권선을 단중 파권으로 감으면 이번엔 누구래요? 파권이면 병렬회로수나 브러시수는 무조건 몇 개다? 무조건 2개다 그랬네. 극수와 관계없이. 자, 우리 내용 나온 거 찾으니까 내부 우리 누구 전기자 병렬회로수가 극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몇 개다? 2개다. 맞아요. 무조건 2개가 되더라.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전기자 도체 굵기, 권수, 극수가 모두 동일하대요. 우리 누구? 굵기, 권수, 극수가 모두 동일할 때 단중 파권은 단중 중권에 비해 전류와 전압관계는 어떻게 되니요? 결론은 파권은 중권에 비해서 어떤 애라고 물어본 거잖아. 파권을 물어본 거니까 파권은 직렬권, 직렬에서 뭐 일정?
전류가 일정하더라. 누구만 높아진다? 전압만 높아진다. 그래서 전류는 일정한 소전류면서 전압이 높아진다. 소전류 고전압 찾으니까 몇 번? 3번 되겠네. 3번. 자, 그 다음에 얘는 사극이래요. 사극 그러면 국수 P가 극수가 몇 극? 4극. 전기자원선이 단중 중권이래요. 중권이면 A는 P, 병렬횟수와 극수가 똑같더라. 직류발전기 전기자 우리 전류가 전기자에 우리 두고 흐르는 전류. 그래서 전류는 I라고 표시하는데 전기자는 우리가 아마추어 약자 따서 앞으로 A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A자 붙은 건 다 누구 거? 전기자 거. 전기자 흐르는 전류가 20A 하면 각 전기자 건설 병렬회로 흐르는 전류, 병렬회로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원래 공식은 누구야? 병렬회로 수분해 우리 누구?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전류 흐르는 총전류를 병렬회로 수는 나눠주면 되더라. 근데 극수랑 병렬회수랑 중권에서는 똑같다 그랬죠. 4극이니까 병렬회로도 몇 개? 4개. 그래서 우리 사 집어넣고 계산해 주더란 얘기예요.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에 대한 거 권선법까지 우리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권선법에 관련된 내용 얘기를 했고 요 중권 파권이 이제 여기도 써먹어야 되고 또 토크 때 또 써먹어야 돼요. 확인 한번 할까요? 자, 이제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 자, 이제 발전기가 얼마만큼의 전기 만들어내는지 알아내고 싶대요. 그러면 도체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도체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자속 밀도, 길이, 회전자 주변 속도로 구할 수가 있더라. 근데 사인 세타 붙어 있긴 하지만 아까 우리 발전기 오른손 법칙 우리 세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수직 90도 만들고 이렇게 수직을 만들어요. 90도. 그래서 사인 얘는 말 없으면 몇 도냐? 90도야. 각이 안 좋아지면 90도. 사인 90도 얼마? 1. 무시. 그래서 사인 90도는 우리 누구 1이기 때문에 그냥 자속 밀도, 길이, 주변 속도만 주어지고 계산하시라고 나오면 세 개 곱하기 그냥 곱하면 주면 돼요. 이런 형태 문제 있고. 자, 여기 우리 주변 속도, 회전자 주변 속도 또는 전기자가 회전하니까 전기자 주변 속도라고도 얘기를 하더라. 어떻게 구하냐? 파이 D. 원 둘레 얘기하는 거죠. 원 둘레. 파이 D. 요 우리 회전자 둘레 곱하기 60분의 우리 누구 n값으로 구해주더라. 요 속도가 우리 누구냐? 분당 회전수예요. 분당 회전수라 요걸 60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초당 회전수. 그래서 메타퍼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D 회전자 둘레 곱하기 우리 60분의 우리 누가 되겠다? 회전 속도 되겠다. 요것도 계산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요것도 얘는 별로 안 나와도 얘는 종종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두시고 일부러 문제 우리 놓았어요. 이렇게 한번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 우리 보시라고. 자속 밀도는 우리 파이 dl 분의 우리 누구 총자석 p 파이 값으로 구해. 이게 표면적이고 면적이고 얘가 누구다? 전체 자속 값이에요. 공식으로 나올 거예요. 공식으로 우리 자속 밀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공식 찾기 한번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제일 핵심 공식은 누구냐? 요거 유기기전력 공식이에요. 얘가 메인 핵심이에요. 직유기 파트에서는 그래도 계산 문제가 잘 나오는 형태가 우리 되고 얘가 우리 누구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60,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여기다 한번 다시 쓸까요? 자, 직류발전기 유도기전력은 60 곱하기 병렬회로수 A 분의 극수 Z가 우리 누구? 전기자 총 도체수 파이 자속 그 다음에 회전속도 분당 회전속도를 얘기하더라. 여기다 우리 뭘 의미하는지 다 우리 누구? 기입해놨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병렬회로수 얘는 안 주어질 거예요. 뭐라고 주어진다? 중권이다 파권이다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권이면 병렬회로수 극수 같은 거고 파권이면 병렬회로수 2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좀 알아두시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비례식으로 풀면 K 파이 N으로 구하는데 K 파이 N. 이게 무슨 얘기냐? 요 60A분의 병렬 우리 누구? 극수 곱하기 도체수는 발전기나 전동기나 기계를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 손으로 뜯어가지고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 값이 아니야. 정해진 값이야. 그래서 정해져 있다 해서 비례상수 K로 놓고 봐요. 하지만 누구는 자속과 속도는 임의대로 조절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계좌에 전류 조금 흘려주면 자석이 힘 약해진다 그랬죠. 자석이 약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속도 우리 발전기나 전동기 속도 조절이 다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요거는 내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것만 비례상수 K로 놓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뭐 도움되면 이렇게 한번 가죠. 기전력 2는 어떻게 60 곱하기 병렬회로수 A분의 P Z 파이 N 이게 기본 공식인데 60A분의 P자 한판 뭐라고 기억할까요? 자, 60A분의 얼마? P자 한판 이러고 좀 기억해 두시고 얘네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다. 비례상수 K 놓고 파이 N.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뭐로? 비례식으로 풀 때 많이 써먹어요. 비례식으로. 어떤 거? 자, 기전력과 자속, 기전력과 속도 또는 자속하고 요거 속도하고 얘네 비례식으로 풀 때 많이 써먹고 요거는 뭐 할 때? 계산 문제 풀 때 우리 누구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 많이 해줄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우리 계산 문제가 참 많아요.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그래서 우리 밑에는 우리 비례식으로 자속과 우리 누구, 속도, 곱해 우리 누구, 얘네들 곱해 우리 뭐 하더라? 비례하더라. 맞아요. 또는 얘네들은, 자, 여기서 우리 누구 회전 속도 한번 보고, 요 공식에서 회전 속도 한번 보면, 속도 빼고 나머지 넘기면, K5분의 기전력이 이런 꼴이 되겠네. 그래서 자속과 속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자속의 힘이 약해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회전 중에 우리 누구 회전 속도가 우리 자속의 힘이 점점 세지면 속도는 뭐하고 느려지고, 이 전제 조건은 기전력 얘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질 거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질 거고, 뭐 이런 관계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비례식으로 잘 나와요. 뒤에 가면 또 나올 거고, 기억 한번 해두시자.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전기자 지름이래요. 지름을 우리가 D라고 놓고 보면 지름이 2m고 직류 발전기 1.5kW 출력, 우리 전력도 P라고 표시하고 우리 그다음에 극수도 P라고 표시해요. 항상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이런 킬로와트 와트 단위 붙으면 다 전력이고 몇 극자가 붙으면 이건 누구다? 극수다. 이것만 좀 분간해 주시면 돼요. 얘는 우리 누구 출력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분당 RPM 미니트 분당 회전수 얘기하죠. RPS라고 나오면 초당 회전수고 RPM 미니트 분당 회전수 얘기를 해요. 회전할 때 전기자 우리 주변 속도는 얼마니에요? 주변 속도는 파이 D 60분의 N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나요? 파이 3.14, D 지름 0.2, 분당 회전수 얼마? 1800.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얼마 나온다? 18.84. 몇 번? 2번. 맞아요. 그냥 넣고 답 나오는 이런 형태가 우리 두고 나오니까 좀 요 문제 자체가 출제가 잘 됐던 문제예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좀 복잡한 거는 뺄 거예요. 왜? 난이도 있는 거는 어차피 난이도 있는 거는 좀 우리 제껴놓고 가요. 왜? 간단한 거 먼저 간단한 것만 하게도 내용이 많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 간단한 것들만 풀 수 있어도 한 점수가 15점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어려운 거 먼저 하려고 할 생각 말고 간단한 거 먼저 해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순서. 나는 계산이 싫다 하시는 분은 설명만. 설명했어.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된다 그러면 공식. 공식까지 했어. 그 다음엔 이렇게 넣으면 계산 나오는 단순한 간단한 문제. 이렇게만 해도 한 15점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고 조금 이제 응용하는 것들은 내가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만 좀 응용 문제 풀어보자.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우리 점수 버는데 우리 도움이 될 거예요. 직류 발전기 극수가 10극이래. 극수 P. 전기자 도체수를 다 단중 파권이래요. 파권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는 무조건 2개라 그랬죠. 자, 매극의 자속수가 우리 0.1웨버. 우리 한 극당 자속수 0.1웨버. 600rpm 회전속도죠. 단위가 rpm은 우리 분당 회전수를 얘기를 하니까. 자, 주어졌을 때 기전력을 구하래. 기전력. 자, 그러면 기전력은 60A분의 P자음판 PZ 파이엔. 자, 여기에 우리 누구 병렬회로수는 파권이라 얼마 2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나머지 주어진 거 그냥 대입만 해주면 답 나오더라. 맞아요. 250V.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 위주로만 먼저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똑같은 공식에서 이번엔 누구 자속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자속 놓고 나머지 넘기면 되잖아. 이항시킬 줄 알죠.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하기. 맞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 6구 극수고 파권. 파권이니까 A는 2 되겠네. 파권. 전기자 도체수가 우리 총 도체수가 얼마? 250. 발전기가 1200rpm, 속도가 얼마? 12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우리 유기 기전력 값이 주어졌죠. 기전력이 600V면 한극당 자속은 얼마가 되겠냐? 제가 기호 다 써드리는 거는 얘가 뭘 의미하는지 보고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호들은.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자속에 대해서 우리 공식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파권이라 병렬회로 얘는 얼마? 2 집어넣고 그냥 우리 누구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답 나올 거란 얘기예요. 확인 한번 해두시죠.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비례식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비례식 한번 볼까요? 포하고 있지 않은 직류 발전기 회전수가 회전속도 회전수 n이 2분의 1로 감소했대요. 감소 되었을 때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우리 하자면 기전력은 변화시키지 않고 크기가 똑같대요. 자, 여자를 속도 변화전에 비해 얼마로 해주면 되니요? 여자가 누구냐? 여자 전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자 전류 다른 말로 계자 전류. 일명 우리 여자 전류, 계자 전류 값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자에다 흘려주는 전류. 얘는 뭘 만든다? 자속을 만든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놓고 쓸 수 있다 그랬죠. 우리 항상 여자 그러면 자속, 계자 전류 우리 누구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자 전류나 계자 전류나 무슨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그럼 기전력 E는 이렇게 되나요? 자, 비례식으로 보면 K 파이 N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뭐가 돼? 일정화돼요. 전과 똑같은 값으로 하겠다. 일정. 변화시키지 않고. 자, 지금 회전 속도 얘를 얼마로? 2분의 1로 다운시켰나요? 얘가 반으로 줄면 얘 반으로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만들려면 얘 자속, 여자는 얼마? 몇 배? 2배 주면 되겠죠, 2배. 뭐 굳이 여기까지 뭐 질 필요는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몇 배? 2배 주면 되나요? 그러면 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얘를 2배로 키워주면 요거 약분돼가지고 원래 값 나오겠네. 맞아요. 그래서, 자속 여자는 몇 배? 2배 주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비례식 관련된 내용들 문제들이 우리 출제돼가지고 한번, 요런 형태 문제 나오니까 확인해두라고 한번 좀 체크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 정도만 우리 설명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요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처음에 한 번 봤을 때 이해 안 가면 두 번째 보면 이해가 확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오면 우리 한 번, 두 번 돌려서 볼 수 있으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전기자 반작용,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체를 물어봐요. 시험 문제. 계자건선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자, 전기자 우리 전류에 의한 자속 기자력이 우리 계자자속, 계자기자력, 주자속에 우리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간단하게 전기자가 어디에 영향 미친다? 계자에 영향 미치는 걸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우리 누구야? 계자죠, 계자. 여기에 지금 뭐한가요? 코일 감아놓고 지금 전류 흘렸더니 자속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 전기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기자는 이렇게 다 홈이 파져 있고 여기에 우리 권선 코일이 감아 있다 그랬죠. 코일이 감아 있으면 요 코일에 지금 전류가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 지금. 코일 막 이렇게 칭칭칭칭 감았더니 얘네들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지금 우리 요쪽 코일에 만들어지고 얘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쪽 코일에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우리 표시를 한번 해준 거고. 자, 그러면 계자에서 지금 자속이 빵하고 자속이 지금 나오는데 요 전기자건선 주위에 전기자건선에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앙펠의 오른손 법칙에서 전선 주위에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전선 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자속의 힘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전기자건선 주위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다 요 전기자건선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더라.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요 전기자건선 주위에 이런 식으로 자속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계자에서 빵 쏴준 자속을 얘네들이 뭐한다? 상쇄시키고 우리 영향을 미치더라. 자, 그래서 계자에서 나온 자속이 요 전기자건선 얘네들 우리 요 전기자건선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자속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그게 전기자 우리 반작용. 전기자 전류에 의한 우리 요 전기자 전류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전류 자속이 계자 여기서 빵하고 쏴주는 주 자속에 뭐하더라?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얘기를 하더라. 어떤 현상이 미치냐? 자속을 빵 쏴주면 얘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자속들이 막 줄어들어요. 상쇄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미는 힘이 세지고 여기는 자속에 감소하면서 약해지니까 전기적인 중성축이 여기였는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중성축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전기적 중성축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회전이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중성축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발전기는, 전동기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항상 발전기랑 전동기는 반대라.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우리 중성축이 이동을 해. 이렇게 중성축이 이동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중성축이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우리가 전기를 가장 좋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전기적 중성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브러쉬를 우리가 어디다 연결해줘? 중성축에다 연결해줘요. 근데 중성축이 지금 힘에 의해서 이동을 하면 브러쉬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가장 정류가 잘 되는 게 중성축이라면 얘도 브러쉬도 옆으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브러쉬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쓰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로커라는 장비를 가지고 움직이더라. 한번 좀 확인을 해두시고.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이렇게 중성축도 이동하고 자속도 감소하고 자 기전력 E는 K, 파이, N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속이 감소하면 얘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전력 전기도 뭐 덜 만들어낼 거란 얘기야. 자속의 힘이 약해지면 전기도 그만큼 덜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면 기전력도 감소하고 출력도 감소하고 전압 다운되고 그 다음에 중성축 이동하고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우리 두고 발생하는 현상들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는 편자작용이 발생한다. 자속 분포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만들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쏠리는 편자작용이 만들어지고 감자작용은 전체적인 자속 밀도, 자속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죠? 자속이 감소하더라. 교차 자화작용은 전체적인 자속 분포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진대요. 원래 자속은 똑바로 일직선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이런 식으로 뭐 한다? 휘어지더란 얘기예요.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 현상이 교차 자화작용이다. 근데 감자작용에 의한 감자기자력과 교차자화작용에 의한 교차기자력이 만들어지는데 요거 우리 공식으로 나오니까 공식 한번 보고 얘는 공식도 있고 계산도 있어요. 문제 우리 두고 잘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이따 확인 정도 한번 해두시고 기전력 구하는 거 먼저 해보고 시간 남으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확인 한번 해두고 전기각은 자 우리 전기각 얘는 기하학적 각 기하각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계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 있네. 우리 기하각은 다른 말로 기계각 곱하기 우리 2분의 극수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럼 기하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뒤집을까요? 그래서 우리 전기각 곱하기 2분의 극수로 극수분의 2 뭐 이런 형태로도 구할 수 있더라. 얘네가 직류기도 나오고 동기기에도 나오고 유도기에도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전기각, 기하각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더라. 그럼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자속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뭐한다? 자속이 감소하더라. 그러면 누가? 기전력, 전압이 줄어든다 그랬죠. 자, 우리 기전력 얘가 우리 뭐한다? 자속이 줄어들에 따라 얘도 감소를 하더라. 얘가 감소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전압, 단자 전압도 줄어들 거고 발전기가 낼 수 있는 출력도 뭐 할 거다? 감소를 할 거라는 얘기 출력도.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면 기전력, 전압, 출력이 모두 감소하더라. 그 다음에 정류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해요. 브러쉬와 정류자면 사이에서 우리 회전하면서 뭐한다? 불꽃이 계속 만들어져. 불꽃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정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불꽃이 발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불꽃이 발생하고 자속 감소하니까 기전력 떨어지고 무조건 뭐한다?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자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누구예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중성축이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럼 누구도 이동을 해야 돼? 브러쉬도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브러쉬가 보극을 설치해주면 브러쉬가 이동을 하진 않아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보극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 축이 돌아가. 그러면 누구? 브러쉬도 이동해야 된다 그랬죠. 발전기는 어디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중성축이. 전동기는 어디로? 회전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항상 발전기하고 반대해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 전동기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더라. 그럼 따라서 누구도 돌아가야 돼? 브러쉬도. 발전기는 브러쉬도 회전 방향으로 이동. 전동기는 브러쉬가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뭐가 존재한다? 방지책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방지책 그러면 방지책은 우리 보극과 보상권선이라 그랬는데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주는 건 보상권선이 주 핵심이에요. 보극은 원래 반작용 줄이려고 달아준 게 아니라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정류 잘 되라고 달아줬어. 정류 잘 되라고 달아주니까 중성축이 이동되는 걸 얘가 방지하는 효과가 있더란 얘기예요. 전기자 반작용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보극은 정류 잘 되라고 달아줬더니 중성축 이동을 방지하는 반작용 방지 효과도 있더라. 한번 보시고 보극이나 보상권선이나 보상권선이나 다 전기자 권선하고는 무슨 연결? 직렬로 연결을 시켜 놓더라. 자 그다음에 우리 보극은 보조극의 줄임말인데 이 보조극에서 만들어지는 자속 기자력은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에 몇 배? 1.3에서 1.4배짜리 우리 두고 보극을 설치해줘라.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에 홈을 파놓고 거기다 감은 권선 계좌에다 홈 파놓고 감은 권선을 보상권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전기자 반작용을 다 보상을 해주더라.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보상권선. 얘 전류 방향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에요. 전기자 전류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조금 이따 한번 설명드리죠. 중성축 이동에 따라 브러쉬를 전기적 중성축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대요. 중성축 돌아가면 브러쉬 이동시키자.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좌 기자력을 크게 하거나 자기 저항을 크게 주면 뭐가 방지된다? 전기자 반작용이 방지된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으니까 하나 우리 누구 설명하고 갈까요? 전기자 반작용 방지책을 찾으래요. 얘네 우리 시험에 우리 누구 이것도 출제 잘 돼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전기자 반작용 방지책을 찾으래요. 1번 보상권선 설치한다. 2번 계좌 기자력을 크게 한다. 3번 전기자 저항을 크게 한다. 4번 보극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다 방지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아닌 걸 찾으시오 그러면 그때는 보극을 찾아줘야 돼. 왜? 얘는 주 핵심이 누구다? 정류 잘 되는 거지. 전기자 반작용 줄여주는 우리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 나오면 누구 찾자? 보극 한번 찾아주자.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전기자 반작용 방지책까지 해서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전기자, 요것도 한번 우리 보상권선과 보극에 대해서 보조극이에요. 보조극. 우리 누구? 반작용, 우리 정류 잘 되라고 달아주는 보조극. 여기도 이렇게 코일 감아놓고, 이렇게 코일 감아놓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기자권선과 무슨 연결? 직렬. 자, 그러면 요 전기자권선 주위에 이렇게 우리 누구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선 주위에 자석이 만들어진대요. 여기서 자석이 예를 들어 10개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자석은, 우리 보극에서 나오는 자석은 13개에서 14개가 나올 수 있도록 요 전기자권선 자석의 몇 배? 1.3에서 1.4배짜리 보극을 설치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계좌에다가 홈 파서 홈 안에다 이렇게 우리 누구 계좌에다 홈 파고 거기다가 권선 감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우리 누가 되겠다? 보상권선이 돼요. 전기자 반작용 보상해주기 위한. 근데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반대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게끔 권선 감아주고, 전기자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면 반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두고 보상권선을 감아준다는 얘기예요. 얘는 전기자에 흐르는 요 전류하고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 되도록 감아줘라.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이면 내 손가락 방향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요 전선주에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면 요 보상권선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 요쪽 방향 내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요. 니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상쇄해라. 너랑 반대 방향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N극에서 S극으로 쭉 우리 쏴주는 요 주 자석, 계좌 자석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보상권선 해주는 역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얘가 다 커버해주고 주 자석에 우리 영향 안 미치도록 보상권선 해주는 역할이 되더라. 자, 얘네 가지고 문제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은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생긴 자석이 무엇에 영향 주니요? 전기자가 어디에 영향 준다? 계좌에. 맞아요. 그래서 계좌에 우리 누구 영향을 주는 현상을 얘기를 하더라. 몇 번? 2번 되겠네. 2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뭐 한다 그랬어요? 자속이 감소하고 기전력이 감소하고 전압이 떨어지고 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불꽃이 발생하고 불꽃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우리 중성축이 이동을 하고 맞아.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진다 그랬네. 아닌 걸 찾으래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 맞고 주자속이 감소한다 맞죠. 정접현 사이에 우리 누구 불균일하게 된다. 요것 때문에 불꽃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 4번 자기여자 현상이 생기며 국부적으로 전압이 낮아진다. 요 자기여자 현상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력에 가면 페란티 현상이라는 게 있고 요거랑 똑같은 게 직류기 시간에는 자기여자 현상이란 동기기 교류 발전기에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충전 전류에서 발전기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하더라. 요거는 반작용과 상관이 없더라. 몇 번? 4번. 직류 분권 발전기 브러쉬를 중성점에서 회전 방향으로 우리 이동하면 전압은 어떻게 되냐?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성축이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반작용이 작용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랬죠. 자속이 감소하면서 기전력이나 전압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랬네. 그래서 전압이 우리 두고 강화한다. 떨어진다. 몇 번? 4번. 자, 우리 4번은 극수가 24일 때 전기각이 180도에 우리 해당되는 기계각은 하고 물어봤네요. 전기각이 180도. 누구? 기가 갖고 하래요. 여기서 우리 누구 기계각 기하각은 전기각 곱하기 극수분의 2. 그래서 극수가 몇 극? 24극 조졌네요. 극수가 누구? 24극 조졌으니까 180 곱하기 전기각 180 곱하기 우리 24분의 2 해주니까 15도 정도 나오더라. 몇 번? 자, 요거 계산하는 게 동기기나 유도기에도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두시죠.
5번 부하 변동이 심한 부하에 직권 전동기를 사용할 때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거. 누구? 밑줄 칠게.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거. 1순위가 누구다? 보상권선이라 그랬죠. 얘는 한번 해두시면 되고.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돼요? 전기자 반작용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우리도 길게 좀 하다 보니까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칠 것 같아서 잠깐 여기서 한번 좀 끊을 거예요. 잠깐 우리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정류부터 나머지 또 뭐 이어서 한번 우리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